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이진곤, 국민일보 주필인데, 전 국민일보 주필인데 지금 데일리 안에 칼럼을 쓰는데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이요. 이재명의 사병을 왜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부제목은 이 대표의 공적 이상과 목표는 뭔가? 공적이죠. 공적 이상과 목표는 뭔가? 정글 속 포시자 생리 드러내는 정치. 제1야당의 무모한 대의제 파괴 작태.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원내 일당이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소리 지르기, 입법 심부름하기에 몰입하고 있다. 그런 처지가 자신도 한심하고 창피해서인지 국무위원이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아나무인으로 호통을 치고 훈계를 쏟아붓는다. 직접 물어볼 기회도 연출도 없으니 자격지심이거나 콤플렉스에 대한 보상심리의 발현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그 일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민초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라. 민초, 그러니까 생명력이 잡초처럼 강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과거 소위 진보 정치 세력이나 진보 운동권이 전유하다시피 했던 용어다. 스스로를 민초로 또는 민초들의 동지로 자리매김하고 보수 세력을 공격했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무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민초는 거의 없었고 권력, 공직의 사냥꾼만 우글거렸다. 리더를 주군으로, 자신들은 가신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야당을 형성했다. 자랑스러울 게 없었을 텐데도 그들은 당당했다. 그런 사당 체제를 옳다고 여기거나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사당 체계를 옳다고 여겨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과 그들을 따르던 정객들에게는 공적인 이상 목표와 정의감이 있었다. 이념의 표대가 뚜렷했던 거다. 이 대표의 공적 이상과 목표는 뭔가? 지금 민주당의 이 대표와 친이 및 개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추정 말고 어떤 공적인 배경, 이유, 동기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대표 자신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 대통령이 되는 것 외에 국민과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포부와 비전이 있는지 의문이다. 소년공의 처지에서 대형 기초단체장으로 초대형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세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그 여세를 몰아 집권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고 비록 패배는 했지만 당선자를 득표율 0.73%포인트까지 압박해 간 것도 엄청난 성취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민주화 공적으로서 무엇을 이뤘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나? 그는 2016년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가해서 우리의 손으로 그를 박근혜 대통령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 여러분! 이라고 모진 선동 발언을 했다. 그 사이다 발언이라는 악담 덕에 그는 당시 야당 및 제야 세력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그 외에 어떤 민주화 투쟁을 벌였는지 들은 바가 없다. 그의 이름이 대중의 뇌리에 뚜렷이 각인된 계기는 민주투쟁으로서가 아니라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형수 욕설 때문이 아니었을까? 4개의 전과를 가진 국회의원, 야당 대표라는 점도 대단히 특이한 이력이다. 게다가 그는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족쇄를 벗어나려고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개딸로 통칭하는 극렬 지지자들을 휘몰아 정부 여당은 물론 사법부까지 압박한다. 자신에 대한 사법적 징벌을 엄두조차 못 내게 하겠다는 압박 위협 작전이다. 정글 속 포식자 생리 드러내는 정치. 당대표가 지속해서 위기 어필하는데 충성심 넘치는 추종자들이 어떻게 정치 본령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모두가 이 대표 구출을 위한 특공대가 될 수밖에. 민주당은 여당이 국민의힘을 투명정당 취급하면서 조국혁신당 등 나머지 정당들의 지원 혹은 응원 속에 법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 의회의 의의는 서로 이념과 정책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진지한 논의와 설득, 양보,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는 데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민주주의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법대로를 주문했다. 반대하고 나서는 정당과는 협의할 것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지시였다. 이것이 이재명식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법안, 특검안, 탄핵안, 국정조사안을 그야말로 양산하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나 이번 국회에서 제의를 요구한 법안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입법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명과 직무대행 1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하는 식의 정글 속 포식자 생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소추안 국회 통과 이전에 사퇴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직무정지를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KBS 이사진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했으니 사퇴할 까닭이 없어진 것이다. 탄핵소추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되기도 했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도지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발의한 것은 치사함의 극치다. 특검 발의도 2개월 동안 9건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최상병 특검법은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2번째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2개 특검법과 해병대원 순직 은폐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기어이 해치울 태세다. 제1야당의 무모한 대의제 파괴 작태,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단면이다. 민주당은 대중 추수주의로서의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대중 선동적 포퓰리즘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계속 포퓰리즘 법안들을 양산하면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아지고 민심 이반의 부담도 커진다. 이런 계산하에 벌이는 제1야당의 무모한 대의제 파괴 작태다. 이 당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공공연히 입에 올린다. 21대에 이어 22대 총선까지 압승을 거두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추억에 젖어 들게 되는 모양이다. 입맛을 다실 만하다. 이 대표에게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성은 없을까? 힘을 너무 과시하면 그 반작용이 자신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대표의 친위대 노릇을 하면서 마구잡이 입법, 탄핵, 특검, 국조 안을 쏟아내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를 왜 국민 세금으로 주는지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된 것 같다. 국회의원의 세비가 연간 1억 5,7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의원과 의원실에 대한 각종 지원비, 보좌관 8명과 인턴 1명에 대한 보수 등을 다 합하면 연간 7억 원이 넘는 돈이 국회의원 유지비로 들어간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대표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필요하다. 당대표의 사병 노릇이나 하면서 민주정치를 퇴행시키는 국회의원을 저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는지도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됐다.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이들에 대한 추방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헌법 의원을 추방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의원의 반대 의제 행태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한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에 확립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탄핵소추권, 해임 건의권에 상응하는 권한을 정부에도 부여하는 게 옳다. 그걸 위해 의원 내각제가 소망스럽다면 이를 위한 개헌도 생각해봄직하다. 대통령 단연 중임제 따위의 권력 강화 및 장기화 유혹엔 휘둘리지 말고. 자, 이렇게 이진건 의원이 일갈했는데요. 마지막 단락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저도 의원 내각제 지금 상태에서 탄성하긴 힘듭니다. 그거 빼놓고는 이진건 의원의 의견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요. 이재명을 위한 사병, 이재명의 홍위병들을 위해서 왜 국민이 먹여 살려야 하느냐. 자유일보의 차명진 만평을 보니까요. 비슷한 얘기죠. 방송사법, 홍위병의 방송장악. 그래서 그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 선전 포스터를 모사해서 지금의 빗대었네요. 그때 모택동, 지금의 이재명이죠. 짜뉴스, MBC, KBS, EBS를 내세워서 방통위를 접수하려는 홍위병들이 탄핵 카드를 들고 있는 걸 잘 묘사했네요. 모택동.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에 쩌들은 인민들은 모택동을 영웅시 여겨요. 모택동이 때문에 얼마나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때문에 죽은 숫자는 6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법 질서를 죽여버리고 정치 민주화를 죽여버리고 선거를 죽여버리고 이런 난동을 벌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개딸들은 그를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을 영웅시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을 만나서 대결적인 전국 해결 논의하고 싶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홍위병들이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너 만납시다. 만나서 뭔 얘기하겠어요. 나 자꾸 사법 리스크 이런 걸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럼 내가 화끈하게 협조해 줄게. 아니면 당신 괴로울 거 아니야 지금. 나 잡아넣는 게 급해. 당신이 3년 편안하게 정치하는 게 급해. 일치자. 이거 아니에요? 대결적인 전국을 해결 논의하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대결을 윤 대통령이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도 해결 안 한다. 해결하는 방법은 나 사법 리스크에서 제외해. 그러면은 이 대결 전국이 사라질 거야. 내가 대결 안 할게. 이 얘기인데, 이런 협박과 여기에 넘어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건 누구예요? 불쌍한 민초들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호남. 왜 그럽니까? 이런 자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법이라도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언론이라도 제대로 돼서, 이런 언론들도 이재명은 물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핵심을 못 찌르고 있어요. 사법부?
이재명 여태 질질질질 끌다가 이재명을 결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마다 민기적 됩니다. 오늘 나온 또 뉴스 보니까 그 50억 클럽의 권순일 이재명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불구속 기소하면서 불구속 기소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이재명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김만배 8차례나 들락날락하면서 그다음에 화천대유에 50억 클럽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거기 한 달에 얼마씩 돈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런 거 뇌물죄 이런 거 하나도 기소 내용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변호사법 위반만으로 기소를 쳤어요. 그리고 불구속 기소하고요. 이러니까 왜 이제 권순일이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 이재명이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이거면 이거 중앙지검인데요. 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을 우리가 믿고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이재명 구속시키면 대권주자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오늘? 찬물을 또 확 끼얹으네요. 권순일을 왜 불구속 기소합니까? 불구속 기소 내용도 핵심을 빼고 기소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권순일이 이재명 재판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김만배가 8번 방문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온 돈 받아먹었고 50억 클럽에 넣었잖아요. 50억 먹게끔 해주고 아직까지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지금 확인 안 됐지만 하여튼 50억 클럽에 명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자문료로 매달 얼마씩을 바쳤어요. 이재명 살리기에 사법부까지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진곤 칼럼에서는 이재명 사병을 살리기 위해서 왜 국민이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재명 사병이 민주당의 그 똘마니들 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사병이 되면 안 되고요. 검찰도 사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도 사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발을 요청합니다. 아유, 이거 소기의 경일기인가? 이창수 지검장님 다시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이창수 화이팅!